손흥민 영입 총력전 시작됐다. 리버풀, 손흥민 1,500억에 계약하겠다. 토트넘 붕괴 사실 파악한 빅클럽들의 손흥민 가로채기 기습 발표 눈치 싸움 이럴 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다. 독일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2일 현지 시간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베스트 11을 선정해 소개했다.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연패에 성공하며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까지 차지해 트래블, 3관왕에 성공한 맨체스터시티, 이하 맨시티에선 4명이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장 가치가 높은 베스트 11 공격수에는 홀란드, 맨시티와 케인, 토트넘이 선정됐다. 미드필더진에는 포든, 맨시티, 웨데가르드, 아스날, 사카, 아스날, 로드리, 맨시티, 라이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이름을 올렸고 수비진에는 로메로, 토트넘, 살리바, 아스날, 디아스, 맨시티가 포진했다. 골키퍼에는 램즈데일, 아스날이 선정됐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장 가치가 높은 베스트 11위 시장 가치 총액은 10억 2천만 유로, 약 1조 4,552억 원에 달했다. 베스트 11 중에서도 홀란드의 시장 가치가 1억 8천만 유로, 약 2,568억 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카가 1억 2천만 유로, 약 1,712억 원로 두 번째로 시장 가치가 높았고 포드는 1억 1천만 유로, 약 1,569억 원로 시장 가치가 세 번째로 높았다. 토트넘에선 2명의 선수가 시장 가치가 높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은 2022에서 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위에 머물러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클럽 대항전 출전에 실패했지만 공격수 케인과 수비수 로메로가 시장 가치가 높은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김민재에 앞서 지난 2020에서 21 시즌 세리에 A 사무국이 선정한 시즌 최우수 수비수상을 수상한 로메로는 시장 가치가 6천만 유로, 약 856억 원 나댔다.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5천만 유로, 약 713억 원로 책정됐다. 손흥민은 지난 3월보다 시장 가치가 1천만 유로, 약 143억 원 하락했다. 손흥민은 지난 2020년 12월 시장 가치가 9천만 유로, 약 1284억 원까지 책정된 이후 시장 가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손흥민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영입설이 주목받기도 했다. ESPN은 알이티하드가 손흥민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 알이티하드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6천만 유로, 약 842억 원와 함께 옵션을 제안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클럽들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손흥민은 4년 계약과 함께 연봉 3천만 유로, 약 421억 원을 제안받았다고 전했다. 미국 CBS 스포츠는 손흥민 영입을 노릴 가능성이 있는 클럽은 알-이티하드, 알-아흘리, 알-나스르, 알-hillal이다. 이들 4개 클럽은 모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의 산하에 들어갔다. 이들 4개 클럽은 가장 유명한 스타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토트넘은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거액의 제안을 받는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이적설에 대해 성룡이 형이 이전에 대한민국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라며 돈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축구와 내가 좋아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이다. 토트넘 선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는 뜻을 나타냈다. 2. 한국 축구는 황금세대, 숙적, 일본 필승으로 증명해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황금막내들이 형님들이 못다 이룬 21년 만의 우승과 한일전 복수에 도전한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17세 이하 U17 대표팀은 7월 2일 오후 9시
한국 시간 태국 바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U17 아시안컵 결승에서 숙적 일본과 격돌한다. U17 아시안컵 결승에서 한일전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축구의 강호로 불리우는 한국이지만 그동안 17세 이하 대회는 우승과 인연이 적었다. 1986년과 2002년 대회 2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마지막 우승이 무려 21년 전이다. 2008년과 2014년에도 결승에 올랐으나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결승 진출은 9년 만이다. 대회 최다 우승국은 3회 우승의 일본 1994, 2006, 2018이며 지난 2018년 말레이시아 대회에 이어 2연패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 사우디, 오만, 중국과 함께 최다 우승 공동 2위다. 일본이 또 우승한다면 대회 최초의 연속 우승팀이자 AFC 역사상 1990년대 이후 4번이 세대, 디케이드에 걸쳐 모두 정상해본 유일한 팀이 된다. 반면 한국이 승리한다면 일본과 함께 대회 공동 최다 우승국에 오른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아시안컵 4강에 오르며 상위 4팀에만 주어지는 국제축구연맹 FIFA U17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한 상황이다. U17 월드컵은 올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이미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만큼 정상을 향한 열망은 더 강해졌다. 우승도 우승이지만 상대가 일본이라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 축구는 최근 각급 대표팀별로 연이어 뛰어난 성과를 올리며 황금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다. A 대표팀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이어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또한 손흥민을 비롯하여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 빅리그에서도 인정받는 초대형 스타들이 연이어 탄생했다. 23세 이하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2연패, 2014-2018, 올림픽 동메달, 2012 런던, 과 3회 연속 8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다. 20세 이하 대표팀은 U20 월드컵에서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 정정용호, -2023 아르헨티나 대회 4강, 김은중호이라는 엄적을 일궈냈다. 여기에 17세 이하 대표팀까지 가세하며 21년 만에 우승을 앞두고 있어서 그야말로 한국 축구는 축제 분위기다. 하지만 한일전에 국한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한국 축구는 모든 연령별 대표팀을 통틀어 일본을 상대로는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것도 굴욕적인 참패를 연이어 당했다. 성인 대표팀 벤투호는 2021년 3월 요코하마 평가전과 2022년 7월 동아시안컵에서 일본에 모두 0에서 3으로 완패했다. 또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2022 아시아 AFC U23 챔피언십 8강전에서 역시 0에서 3으로 무너졌다. 그나마 A팀의 경우 해외파 주전들이 나서지 못해 정상적인 전력이 아니었다는 변명거리가 있었지만 황선홍호는 21세 이하 선수들로 나선 일본에게도 완패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U16팀도 지난해 6월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드림컵에서 일본에게 역시 0에서 3으로 패한 바 있다. 당시 사령탑이 바로 변성환 감독이었고 1년의 시간이 흘러 양팀은 이제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 전 연령대 한일전 4연패 4연속 3골차 패배는 한국 축구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그만큼 일본 축구의 성장세가 매섭고 전력의 깊이 면에서는 한국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변성환호 역시 17세 이하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정작 결승에서 또다시 일본에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그동안의 성과가 모두 빗바랄 수 있다. 하지만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게 한국 축구의 저력이다. 세계 무대에서 더 강한 상대들도 꺾어봤던 태극전사들이기에 일본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이 국제전에서 가장 많이 만난 상대로 일본이다. 한국은 이 연령대에서 일본의 11승 9무 6패로 5위를 점하고 있다. 일본은 결승까지 올라오는 5경기에서 무려 19골을 넣으며 대회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1에서 1에게만 무승부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팀들에게는 모두 최소 3골 이상을 터뜨리며 압승했다.
베트남 4에서 0, 인도 8에서 4 등 약팀만 만난 게 아니라 토너먼트에서는 우승 후보인 호주 3에서 1, 이란 3에서 0을 상대로도 다득점을 기록하는 무서운 파괴력을 보여줬다. 변성환호 역시 5경기 15골을 터뜨리며 화력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 김명준과 윤도영은 나란히 4골로 이번 대회 득점 공동 선두에 오라 득점왕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토너먼트에서 개최국 태국을 4에서 1로 완파했고 4강전에서는 지난해 예선전에서 뼈아픈 역전패를 안겼던 우즈벡을 다시 만나 1에서 0 승리를 거두며 1년 만에 서륙에 성공하여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기술 축구 특유의 아기자기한 볼 컨트롤과 전진 패스 능력이 뛰어나고 최근에는 피지컬까지 갖추기 시작한 일본의 공세를 초반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가 관건이다. 두 팀 모두 어린 선수들인 만큼 빡빡한 일정에 다른 체력적 부담과 분위기 싸움에서 누가 주도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다. 변성환 감독은 결승 진출 이후 우즈베키스탄과 준결승 일본과의 결승 맞대결이라는 그림을 원했다. 상상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기쁘다는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변 감독과 리틀 태극전사들의 꿈꿨던 시나리오의 90%가 완성됐다. 이제는 일본을 꺾고 우승과 한일전 징크스 탈출이라는 마지막 활용점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3. 확고한 위지, 텐 하흐. 결국 대해야 내치고 골키퍼 영입에 837억, 쓰나.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끝내 다비드 데헤야, 32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며 에릭 텐 하흐 감독은 안드레 오나나, 27, 영입을 강력히 원한다. 현재 이적료는 4천만 파운드, 약 669억 원로 알려졌지만, 메뉴가 오나나를 영입하려면 5천만 파운드, 약 837억 원을 써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이별이 유력하다. 메뉴는 지난 1일 공식 채널을 통해 데헤야와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다. 아직 재계약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메뉴의 위지가 그리 크지 않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메뉴는 협상 막바지에 데헤야와 재계약을 포기했다. 데헤야가 연봉 대폭 삭감을 감수했지만 메뉴가 재계약을 응하지 않았다. 유력한 대체자도 떠올랐다. 오나나는 텐 하흐 감독의 아약스 시절 제자다. 뛰어난 발밑과 준수한 선방력을 갖춘 골키퍼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오나나의 현 소속팀인 인터밀란의 회장도 메뉴가 오나나 영입에 관심이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 메뉴는 메이슨 마운트, 24, 이후 두 번째 영입으로 오나나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길 원한다. 허나 인터밀란은 메뉴의 제안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듯하다. 인터밀란 최고 경영자, CEO는 메뉴는 오나나 영입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라며 며칠 동안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인터밀란과 선수 모두 신중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오나나의 몸값은 4천만 파운드로 알려졌지만 데일리 메일은 메뉴가 최소 5천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그를 영입할 것이라 전망했다. 인터밀란도 이적료 확보가 급하기 때문이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인터밀란은 로메루 루카쿠, 30와 트레보 찰로바, 23를 영입하기 위해 예산을 끌어모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은 인터밀란은 선수 영입을 위해 오나나를 비싼 가격에 매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